자, 433쪽에 건축 절차가 나올 거예요. 순서 같은 거 안 짚어놓고 바로 434로 넘겨보세요. 건축물의 설계가 나오는데 건축사가 설계할 대상이 나올 거예요. 건축사 설계 대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그리고 주택법에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세 가지예요. 다시 건축허가, 건축신고, 주택법의 리모델링. 그 세 가지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바꿔서 허가나 신고 대상 주택법의 리모델링 건축물은 누가 설계한다? 건축사가. 근데 시험 문제는 그걸 내는 게 아니라 그 박스에 보면 1번, 2번이 나와. 그 1번, 2번이 신고 대상인데 요건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해도 돼. 그래서 이걸 내는 거야, 시험 문제가. 자, 아까 배웠던 바닥 면적 합계 85 기억나나요? 정계대축. 또 연면적 200 미만,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야? 건축하냐? 건축은 반드시 설계해야 돼. 근데 대수선은 건축사 설계를 안 해도 돼. 그 요걸 내는 거야, 시험에서. 다음 중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해도 되는 건축물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요걸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착공신고. 착공신고는 그 첫 줄 끝에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그 줄 끝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해서 오른쪽에 착공신고해야 될 건축물이 3개 나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무슨 허가? 건축허가. 그러면 가설건축 축조는 안 해도 되는 거네. 축조신고는. 그러니까 일반 건물은 허가신고 다 되고 가건물은 뭐만? 허가 대상만 되는 거야. 좀 이따 또 한번 필기할 거예요. 이것도. 페이지를 이제 438로 넘기세요. 건축물의 공사감리가 나와. 공사감리. 감리자 지정. 여러분 이제 쉽게 하면 돼. 감리자 그 말은 감독자야. 감독관. 공사감독관을 감리 그래. 그래서 감리자 지정은 건축주가 지정해. 누가? 건축주가. 우리가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주는 그 줄 끝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사나 그 다음에 누구라고 나오는데 그 건축감리자라고 나오는데 알 필요 없어. 건축사를 그 셋째 줄 끝에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해서 1번 건축사 것만 기억하면 돼. 건축사가 감리하는 경우가 1번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야. 그럼 아까 허가 대상 건축물은 누가 설계했어? 건축사가. 그래놓고 감리도 누가 해? 건축사가 감리해. 그러니까 요거는 꼭 잊지 말란 얘기야. 허가 대상이야. 신고는 감리 안 해. 신고는 감리 안 한다고 그래서 허가 대상만 감리 들어가. 자, 설계는 아까 무슨 대상 무슨 대상? 허가나 신고 전부 설계했지? 기억나요? 설계는 허가도 설계했고 신고도 설계했잖아. 근데 그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무슨 대상만? 허가 대상만. 허가 대상만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돼. 다 안 돼? 자, 다시 봐, 다시. 페이지 434. 아까 설계,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경우는 3개인데 2개만 기억해봐. 무슨 대상 무슨 대상? 허가 신고. 434 맨 위쪽. 434 맨 위쪽. 허가 받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원래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안 써져 있어. 그러니까 2주만 참어. 아니 보냈다더라. 오늘이나 내일쯤 올 거야 요약집이. 거기에는 딱 해서 3개 이름 딱 써놨어. 허가, 신고, 주택법의 리모델링이야. 근데 주택법 리모델링 몰라도 되니까 이 법의 허가나 신고 대상은 누가 설계? 건축사가 설계하는 거야. 근데 다시 넘어봐봐. 438로. 그러면 그 2가지 중에서 허가 대상만 누가 감리해? 건축사가 감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감리해 안 해? 안 한다 그 말이잖아. 그 내용이야. 되셨어?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 440페이지 넘겨보세요. 440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3번이 나와. 위쪽에 감리보고서 작성 제출 요거 나와.
자, 공사감리자는 감리 일지를 기록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감독한 내용을 뭐 해야 돼? 기록 유지하라는 얘기야. 이때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르면 감리 무슨 보고서? 중간 보고서를. 그거는 필요 없어 우리 시험하고는. 그 다음에 문제야. 공사를 뭐 하면? 완료했어. 완료하면 이름이 뭐로 바뀌어? 감리 완료 보고서. 그러니까 중간쯤 달하려면 중간 보고서. 완료되면 완료 보고서야. 완료 보고서. 완료 보고서를 넷째 줄에 각각 작성하여 누구한테 제출해? 건축주한테. 건축주한테 제출해. 다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제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그러니까 보고서 제출 순서만 한번 해봐. 누구한테? 감리자가 건축주한테, 건축주가 누구한테? 허가권자. 그걸 바꿔서 내니까 주의하라 그 말이야. 보고서 제출하면 감리자가 건축주, 건축주가 허가권자야. 그때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할 때는 무슨 신청? 사용승인 신청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 사용하려고 한다 하면 신청할 때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 내용이야.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나와. 자, 거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먼저 할까요? 착공신고부터. 지나갔지만 아까 듣기만 해보세요. 착공신고해야 되는 건축물은 건축 허가대상, 허가대상 건축물, 그리고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이야. 세 번째, 건축 허가대상,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이야. 원래 이제 표기를 이렇게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은 뭐 허가 그냥 신고로만 써놨잖아. 그래서 건축물은 무슨 대상 무슨 대상? 허가 신고 모두 뭐 해야 돼? 착공 신고해야 돼. 가설 건축물은 무슨 대상만? 허가 대상만. 달라 내용이. 건축물일 때는 무슨 대상 무슨 대상? 허가 신고 다 해당돼. 근데 가설 건축물은 무슨 대상만? 허가 대상. 요게 착공 신고해야 될 건축물이야. 그러면 착공 신고도 하지만 사용 승인 대상도 돼.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두 개 공부하는 거야. 착공 신고한 건물은 나중에 뭐도 받아야 돼? 사용 승인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착공 신고로 묻거나 사용 승인 대상을 물으면 똑같은 대답이야. 그래서 다시 해드릴게요. 이제 이런 건축물은 공사 착수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착공한다고 뭐 신고부터 해야 돼 그 말이야. 이게 착공 신고야. 그러면 착공 신고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이 완료된 건축물은 뭐를 받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착공 신고한 건물은 나중에 끝나면 뭐도 해야 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완료되면 받는 거지 지금. 그런데 아까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사용 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배웠어. 자, 어차피 협의라는 말은 무슨 대상이야? 허가 신고였지. 근데 이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당연히 허가 신고 대상이니까 허가 신고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뭐를 한 거는 협의한 것은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대신에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됐다고 뭐는 해줘야 돼? 통보는 해줘야 돼. 허가권자한테. 요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뭐로 대신하는가? 통보를 뭐로? 사용 승인으로 대신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협의한 공연 여기서 나와. 사용 승인 문제 나올 때 저 앞쪽에서 뭐 허가받아 신고해 이런 아무것도 안 나와 시험에서. 그냥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자 상사 끝나도 뭐 받을 필요 없고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고 대신에 끝났다는 뭐는 통보해줘라. 요것만 출제가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착공신고 사용승인 대상 문제하고 요게 사용승인 안 받는다. 안 받는 대신에 뭐는 한다? 통보는 한다. 요 정도만. 자, 여러분 책 이제 사용승인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건축주가 다음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뭐 하면? 완료. 그리고 둘째 줄 끝에 완료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무슨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그 다음 줄 공사 완료된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금 누구한테?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청한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박스 안에 3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2번 사용승인서 교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다음 줄에 날짜가 나와.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면 날짜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7일 이내에 그 줄 끝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다 현장 이렇게 쓰세요. 현장 검사. 서류만 갖고 검사하는 게 아니야. 보고서 들어갔다고 해서 보고서를 갖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현장 검사하는 거야.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뭐 한다? 내줘야 한다. 사용승인서 발급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양괄호 3번 건축물의 사용.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가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럼 바꿔서 해석해봐. 여러분이 공사가 완료돼서 건축물 사용하려면 뭐를 받아야 한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말 같겠지. 사용 승인 안 받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외로 사용 승인 안 받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2가지가 있다더라. 그래서 1번 그 7일 안에 승인서 교부가 안 돼서 검사까지 다 했는데 7일이 지나도록 뭐가 안 나왔어? 승인서가 안 나왔어. 그럼 8일째부터는 어떻게 알아? 그냥 사용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그게 1번 내용이야. 그 다음 2번 사용 승인서 교부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 자, 거기까지. 사용 승인서 뭐 받기 전에? 교부 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줄 임시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찾았나요? 우리가 임시 사용 승인도 배웠잖아. 주택법 시간에. 주택법에서 완료되면 사용 검사, 완료되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 해서 우리 동별로, 세대별로, 구획별로 이런 말 배웠잖아. 마찬가지. 여기도 무슨 승인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미리 사용할 수도 있다. 요 지문이야. 자, 다음 장 넘겨서 쭉 내려오면 5번 임시 사용 승인에서 동그라미 3번 기간. 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로. 2년 이내로 미리 사용할 수 있어.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이나 안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뭐한다? 연장. 자, 연장에다 밑줄. 그동안에 우리가 연장하면 항상 어떻게 나왔지? 기간이 1회에 한해서 몇 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만큼은 요게 없어. 횟수나 기간 제한이 없어. 무슨 승인은? 임시사용 승인의 연장은 그게 없어. 근데 여기다 자꾸 1회에 한해서 1년 이렇게 나오니까 틀린 걸 찾으라는 얘기야. 아셨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연장하면 횟수하고 기간이 나오는데 임시사용 승인만 여기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숫자를 쓰는 거야. 시험에서. 여기다는. 요런 거를 외워야 돼. 그럼 여기다 왜 자꾸 2년에서 1회에 한해서 1년 나오느냐? 아까 허가 제한이 몇 년이었어? 2년. 1회에 한해서 몇 년? 1년이잖아. 근데 똑같이 여기다 2년짜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도 1회에 한해서 1년 이렇게 써놔. 그럼 많이 혼동을 해. 그래서 구분하라고 하는 거니까 저거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450으로 쭉 넘기세요. 450에 넘기면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나오나요? 그래서 1번 철거 신고가 있고 2번 멸실 신고가 있어. 그러면 철거는 여러분이 날짜 알 수 있죠? 인위적이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예정일로 나오지. 예정일로 며칠 전? 3일 전.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해야 돼. 있나요? 넷째 줄, 셋째 줄에? 셋째 줄 끝에?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그럼 멸실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멸실 전이야 후야? 후 30일이죠. 요 정도는 숫자로 출제되는 시험 문제야. 요거 철거하고 멸실 신고는. 자, 페이지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세요. 453으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이렇게 나와. 그 용어를 순서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하려면 땅이 필요해. 그 땅이 뭐야? 대지. 대지는 어디하고 붙어 있어? 도로하고. 그 순서 그대로 기억하면 돼. 그럼 내가 대지 그럼 뭐? 대지 하면 뭐 나와야 돼? 도로 이렇게 나와야 돼. 도로 그럼 앞에 뭐? 대지 이렇게 순서 기억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먼저 1번 대지에서 양괄호 1번 안전기준에 동그라미 1번 내가 읽을 테니까 잘 듣고 대답하셔. 맞았나 틀렸나? 대지는 인접한 지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틀렸지? 다시.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그것도 틀렸지?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럼 항상 대지하면 그 다음에 뭐 도로면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대지하면 뭐 도로면. 그걸 연상을 해야지 애워서 문제 푸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험장에 하면 지문이 나올 때 대지하면 뒤에가 뭐 도로면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랬네. 그러면 낮아서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배수나 방습에 문제가 있으니까 낮으면 안 되고 그거 지장 없으면 낮아도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럼 거기다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이해되실 거야. 자, 도로가 있으면 도로 양쪽에는 뭐예요? 대지지. 그 여러분이 보기에도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아 높아? 높잖아. 낮으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어디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 말이야. 반대로 도로가 대지보다 높게 있으면 어떻게 돼? 비만 오면 물이 대지로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라 그런 뜻이죠. 요걸 그림 하나 딱 적어놓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 다음에 2번 습지나 매립지, 습한 토지, 그 습지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이거 뭘까? 한자로 출수지라고 그래. 출수지. 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출수지잖아. 그 다음에 쓰레기나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 이게 뭐야? 매립지지. 그러니까 용어가 3개 나온 거야. 습지, 출수지, 매립지야. 이름이 2개 나오니까 아까 내가 읽으니까 매립지 바로 대답하대? 두 번째 나온 건데 매립지 아니야. 출수지야. 그래 내가 읽어드린 거야. 다시 습지가 있거나 출수지가 있거나 매립지가 있는 거야. 그런 토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성토나 지반 개량 등 필요 조치를 하라 이렇게 나왔네. 그럼 바꿔서 말할게. 습지나 출수지 매립지에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맞아 틀려? 건축할 수 없다. 있다. 있는데 뭐 하라? 필요 조치하라 그 말이잖아. 단답형으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는데 못 찾는 거야. 다시 습지나 출수지나 매립지에도 뭐를 할 수 있어? 건축은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뭐를? 안전한 조치를 하고 만들어라 그런 말이지. 할 수 없다 그 말은 틀리는 거야. 할 수 있다야. 그 다음에 그 2개만 체크하시고 나중에 옹병 문제는 요약좀 나오면 하도록 하시고. 다음 맨 밑으로 오세요. 대지의 적용 문제. 적용의 의무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그 다음 줄 끝에 대지의 적용이나 그 밖에 필요 조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나와. 그래서 그걸 우리 시험에 묻는 거야.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냥 몇 개 적어 드릴 테니까 책에 무시하고 그냥 요거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지역이 녹관 농자가 나올 때 녹관 농자 지역에 건축물이 있다.
그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돼. 왜? 저기 이미 보전지역으로 나무가 잘 가꾸어져 있는 곳이니까 적용할 필요 없다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저 용도 이름 딱 나오면 무조건 적용 의무 없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 그 다음에 공장이 나올 때. 공장은 무조건 적용 안 해도 돼. 근데 시험장 가면 혹시 공장 앞에가 숫자가 꼭 써 있을 거야. 근데 숫자는 여러분들 속이려고 써놓은 거지 의미는 없어. 그냥 공장하면 밋밋하잖아. 근데 공장 앞에 숫자 써 혹시 숫자 때문에 뭐 할까? 여러분 시험에는 그런 건 안 내. 그러니까 공장 써지면 무조건 적용 안 한다 이러시면 돼. 그 다음에 축사. 당연히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것까지 틀리시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이건 왜 안 해도 될까? 아까 배운 대로 3년만 있다 없어지는 건물이야. 거기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물류시설이 간혹 나오는데 빈도는 좀 약해. 물류시설은 단 주거나 상업지역은 제외 이렇게 나와. 그럼 주거나 상업에서는 뭐 해야 돼? 적용해야 되겠지. 제외니까. 그 대신에 주거나 상업이 아닌 쪽에 물류 나오면 적용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5개 기억하시면 돼. 왜 요거를 공부하냐면 이게 단독으로 출제된 거야. 단독으로 몇 번씩. 이런 문제는 맞추면 보너스 문제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요 적용 문제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공개공지 확보가 나와. 공개공지. 이게 공개공지하고 적용 문제가 이게 같이 묶여 다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오든가 요 적용하고 요 공개공지가 같이 묶여서 한 문제로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다 보면 문제 무조 많아 이게. 자, 공개공지는 공터 생각하면 돼. 공터. 혹시 우리 백화점 주변에 같은 데 가면 쉼터 있지. 뭐 저 등남 올리는 시설 해놓고 의자 몇 개 설치하고 쉬게끔 해놨잖아. 그게 공개공지야. 그러니까 그런 큰 시설에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라 하는 게 뭐야? 공개공지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자, 보세요. 설치 대상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해서 박스에 지역 나오잖아. 그건 무조건 체크해놔. 지역. 요것만 갖고 시험 문제 바로 나온 거야. 다음 중 공개공지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지역 중에 먼저 어디는 일반하고 준주거야. 설치해야 되는 곳은. 그럼 시험에 전용주거 나왔어. 설치 안 해.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간단한 시험 문제야. 지역 문제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다 되는 거야. 근데 꼭 유통상업 제외 또 이렇게 써놔. 왜 유통상업 제외냐면 우리가 오피스텔 나올 때 오피스텔은 뭐는 제외, 유통상업은 제외 이런 게 나오잖아. 근데 공개공지는 상업지역 모두 다야. 그 다음에 공업에서 어디? 준공업만. 준공업이야. 꼭 기억해야 돼. 요 세 개는 뭐를 설치?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는 지역이야. 그럼 다시 본문에 보세요. 제 위에 가서 그런 지역에 뭐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셋째 줄에 소규모 뭐를 휴게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지역 꼭 기억하고 대신에 그러면 그 지역 중에서도 규모가 얼마가 되는 시설이냐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2번에 가면 설치 대상은 일단 끝부분에 1번의 셋째 줄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천 이상 되는 시설물이야 돼.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 근데 5천 이상인데 다시 본문 문화 및 집회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이야. 그다음에 무슨 시설? 종교, 판매, 그다음에 중간쯤에 운수 시설. 운수 시설의 여객용이지. 그다음에 업무 시설, 숙박 시설이야. 어디하고 유사하지 이거? 다중이용 건축물 아까 다중이용 건축도 얼마? 바닥 면적 학교 5천이고 이런 시설 쭉 나왔었잖아. 그래서 항상 요 공부할 때 다중이용 건축물을 생각하라. 그래서 써놔. 무슨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교 한번 꼭 해보라는 거. 그러면 하나 공부하면서 또 하나를 공부하고 이렇게 식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안 잊어먹어. 그 다음에 주의할 건 여기는 16층 이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아까 다중이용은 어떻게 돼 있어? 16층 이상이면 면적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자 뭘 한다. 다중이용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여기다 갑자기 16층 딱 써놓는 거야. 그러면 다중인 줄 알고 또 착각해서 혼동을 하게 돼. 여기는 무조건 바닥 면적 합계 얼마? 5천짜리만 있는 거고 다중은 요것도 있었고 몇 층짜리도 16층도 있었잖아. 그런 개념. 그 다음 설치 면적.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설마 우리가 이런 땅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 판매시설 백화점 내가 하나 갖고 있어. 바닥면하고 5천짜리. 그럼 공부해 안 해? 할 일 없지. 그러니까 우리 땅 하나 있는데 우리 거라고 해. 오늘부터 우리 거라고 하고 뭐 공부하는 거지 뭐. 내가 얼마를 제공하면 돼? 대지 면적 10%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거 만들려면 내 땅의 얼마를 10%를 공개 공지로 내놔야 된다. 이런 지문이 돼. 그다음에 설치 기준은 필로티 구조라고 그랬네. 필로티 구조. 다음 장 넘겨봐요. 그 2번에 보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도록 긴 의자, 파고라 이런 말 나오네. 파고라. 파고라가 뭘까? 자, 아파트 단지 한번 연상해봐. 아파트 단지 하면 등나무 올린 시설 있잖아. 그리고 기둥으로 박아놨잖아. 그리고 의자 몇 개 설치했잖아. 그게 파고라야. 근데 아파트 단지에 등나무가 잘 안 살아. 그럼 뭐 해놨어? 까만 비닐천 씌워놨잖아. 근데 설마 백화점에다 까만 비닐천 안 씌워놓겠지? 그게 환경 친화적 이 말이야. 환경 친화적. 그래서 등나무 올린 시설 연상하라는 얘기야. 그러게 파고라야. 파고라. 근데 파고라는 전부 다 평면이 있어 없어? 없지. 기둥만 세우는 필로티 구조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그게 완화 적용이 시험 문제 나올 텐데 완화 규정 첫 줄에 건폐율 체크하고 건폐율 있나요?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용적률 둘째 줄까지 연결해서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 세 가지를 완화시켜줘.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10%를 제공했어. 뭘로? 공개공지로. 그럼 뭘로 보상해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갖고 대신 보상해 주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손해볼 일은 없다 그 말 같겠지.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완화 범위의 기준을 보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몇 배로? 1.2배로 돼 있잖아. 건폐율은 없네. 완화는 분명히 몇 개 완화시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시켜라 이렇게 해놓고 세부적 기준에는 건폐율은 없어. 뭐하고 뭐만?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1.2배야. 시험에서 건폐율 1.2배 그러면 틀리는 거야. 건폐율 1.2배는 없어. 용적률 몇 배? 1.2배. 그럼 왜 그런가? 이거 배운 적 있잖아.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배울 때 용적률을 강화시키면 뭐도 강화되지? 건폐율도 강화됐지. 그러면 지금 반대잖아. 용적률을 뭐하면? 완화시키면 용적률에 의해서 뭐도? 건폐율도 완화될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건폐율이라는 1.2배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온 지문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건폐율도 1.2배 이렇게 착각해서 쓰면 큰일 나. 시험문제 나올 때 맨날 건폐율 1.2배 나올 거니까. 자, 완화는 세 가지. 뭐가 완화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는 되지만 세부적 기준은 건폐율은 없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1.2배로 완화돼.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야. 그럼 이런 지역은 얼마로? 600으로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 1.2배니까 20%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대지 면적 10% 나간 반면에 뭐가? 요놈이 높아지니까 높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또 건폐율이 완화되면 건축 면적도 높게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완화되는 방법이에요. 뭐 숫자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보기로 하면 500인 거 얼마로? 600으로 이렇게 올려준다 이런 걸 말해.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양과로 이용 제한 있나요?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이용 제한은 뭐 60일 이내로 뭘 쓸 수 있다. 문화행사 같은 거 하는데 쓴다. 그렇게 나올 거야. 한번 읽어놓으시고. 그래서 단원별 그 기출문제 나오잖아.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모처럼 내가 한번 풀어드릴게. 자, 대지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네. 적용 안 해도 되는 거 1번 공장, 2번 공장, 3번 스티극 공장이네. 세 개 다 적용할 필요 없겠네. 근데 앞에 숫자 때문에 이제 시험장에서 착각한 거야. 아, 이거 숫자가 나오니까 혹시 뭐가 있나?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공장 그럼 뭐 하지 않아도 돼. 적용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적용을 안 하는 거지. 그 다음 2번 문제. 공개공지 설치할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물었어.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걸 물었어.
그럼 어딜까? 전용 주거 안 되지. 일반 주거는 되지.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안 되지. 중공업만 되니까. 녹지는 아예 안 되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적용하고 공개공지 시험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 맞춰라고 주는 시험 문제지. 이건 틀리라고 주는 시험 문제가 아니야. 꼭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 지문이 몇 개가 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좀 암기해서라도 맞추실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외우시도록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나와. 그래서 먼저 도로가 나올 건데 건축법에 나오는 도로는 소방도로야. 우리 일반 도로 아니야. 무슨 도로? 소방. 불 끄려고 만든 도로야. 건축법에 말하는 도로는. 왜 여기서 소방이 나오냐면 우리가 화재라는 거는 산불이 아닌 경우는 전부 건축물이잖아. 건축물에서 불이 나지 땅에서 불이 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건축법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법인데 건축물 지을 때 아예 뭐를 대비하라? 소방. 불이 날 걸 대비해서 도로까지 확보하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물 지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지문이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서부터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무슨 도로? 소방. 이 말을 기억하고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원칙은 두 가지를 원칙이라고 그래. 보행과 자동차 통행.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그것도 동시 가능해야 돼. 법조문에는 이런 말이 없어. 법조문에는. 그래도 동시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사람하고 자동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 도로라고 그래. 그럼 왜 동시에 해야 돼? 불이 나면 차는 불 끄고 가고 사람은 대피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따로 사람 먼저 가라 그러면 불 탈 거 아니야. 동시에 다니게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서 자동차도 무슨 자동차? 그렇지, 소방차. 소방차를 말하는 거지. 승용차 말하는 거 아니야. 항상 우리는 보행과 소방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것을 도로라고 표시한다. 두 번째, 그래서 너비는 4m 이상이 되는 무슨 도로? 통과도로여야 돼. 그냥 도로가 아니고 무슨 도로? 통과된 도로. 양쪽이 터 있어야 돼. 요걸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라고 표시해. 그래서 앞으로 도로 그럼 무조건 얼마? 요런 건 외워야 돼. 숫자. 다른 숫자는 몰라도 도로 하면 얼마? 4m 이상이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도로인데 이런 요건을 갖춘 예정도로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면 예정이니까 만들어졌어? 아직 안 만들어졌어? 아직 만들지 않은 것도 도로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예정도로란 어떤 경우냐면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이나 변경에 관한 바로 요 고시가 된 도로. 고시가 된 도로야. 그러면 국토계획법 생각해 보세요. 국토계획법에서 도로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럼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뭐 하면? 고시하면 효력 발생한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고시가 되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 그래도 뭐 도로로 본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나와야 돼. 두 번째가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한 다음 공고한 도로. 역시 뭐 했어? 공고. 고시 공고 뜻이 뭐야? 알리는 거지. 알리는 순간부터 뭘로? 도로로 봐. 그러니까 오늘 창원시장이 도로를 지정을 했어. 어디라고? 어디서 어디 도로다 하고 뭐만 하면 공고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로? 도로로 봐. 그래서 예정도로를 다른 말로는 무슨 도로? 계획도로. 계획으로만 잡혀있는 도로고 아직 만들어지진 않아서 이것도 뭐로 본다? 도로로 본다. 이렇게 나와. 이게 바로 도로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예외란 뭐냐?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예외라고 그래. 자, 해당 안 되는 게 뭐냐?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야. 뭐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 그러면 원래는 뭐하고 뭐가? 자동차 통행하고 보행이 동시에 돼야 되는데 자동차 통행이 안 되니까 예외란 이야기야. 그럼 이쪽에서는 뭐만 가능해질까? 보행만 가능하니까 예외다 그 말이야. 그럼 어떤 경우냐?
지형적 조건 이렇게 나와.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너비는 3m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자, 요거 두 가지가 예외지. 뭐가 안 되고 차량 통행 안 되고 너비가 얼마 3m 이상. 원래는 얼마인데?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저 원칙이 아닌 것만 찾으면 예외라고 그래. 그럼 이런 경우 지형적 조건이 뭐냐? 바로 급경사. 급경사니까 소방차가 다녀 못 다녀? 못 다녀. 사람은 다녀? 어떻게 다녀? 90도인데. 그래서 보행은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 조건을 내가 붙여놓으니까. 그럼 급경사니까 사람이 다니게 뭐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지. 무슨 식? 계단식으로 만들면 누구는? 사람은 다니고 차는 못 다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런 것도 도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가 막다른 도로가 나와. 막다른 도로. 왜 막다른 도로가 예외지? 원칙은 무슨 도로? 통과 그랬잖아. 통과인데 한쪽이 막혔으니까 예외 그 말이지. 그래서 막다른 도로는 길이하고 너비가 나와. 길이하고 너비가. 길이가 먼저 10m 미만짜리가 나와. 그러면 너비는 2m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나오고 10m 이상인데 35 미만이다. 그럴 때는 너비는 3m 이상. 자,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일 때는 6m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다 뭐가 예외냐? 이게 다 예외죠 지금? 이것도 예외고 원칙은 얼마인데? 4m 이상이지 4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갖고 질문 오시면 그럼 이건 예외 아니라 4m 이상이니까 이거 맞지 않아요? 그러지? 아니지. 요게 없으면 맞지. 6m 하면 4m 이상이 맞지. 근데 6m 이상이라고 그랬지. 이건 생각도 안 하고 숫자만 갖고 공부하신 분이 있어. 4m하고 6m니까 4m 이상 맞지 않아요? 뭐가 틀렸어? 뒤에 이상이 붙었잖아. 이상이.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는 시험에 나와 2, 3, 6 이렇게 나와. 2, 3, 6m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우리 시험은 숫자를 묻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아. 어떻게 내는가 봐서요. 35 미만이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 그러면 틀렸다고 찾아야 돼. 지금 요거는 2, 3이니까 뭐만 되는 거야? 보행은 되고 자동차는 안 되는 거야. 자동차가 되려면 얼마? 4 이상 이렇게 나와요. 4 이상 나와야 되잖아. 근데 3이니까 자동차 통행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숫자를 알면 문제를 바꿀 때 보행과 자동차 통행 이렇게는 묻는 거야. 그러니까 35 미만은 뭐만? 보행만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행도 되고 뭐 자동차 통행도 된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요? 6m 이상이니까 4m 이상이면 당연히 맞지. 또 숫자만 갖고 노네. 4m 이상이나 6m 이상은 4m 이상이잖아. 이것도 이상에 속하잖아. 그런데 왜 4가 아니라 왜 여기다는 6을 줘야 되느냐? 막다른 도로니까 뭐 해야 돼? 회전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차가. 그래서 3은 주면은 소방차는 회전을 못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유턴이잖아. 유턴에 올라면 얼마? 6m 이상이 필요하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봐. 막다른 도로가 왜 35 미만은 소방차가 안 들어가다 내냐? 소방호스로 물 끌 수가 있어. 35까지는. 35면 얼마나 될까? 여기서 저 뒤쪽만큼 될까? 그럼 소방호스 물 나올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근데 100m짜리는 소방호스로 불 꺼 못 꺼? 못 꺼.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가. 대신에 소방차가 한 대만 들어가 여러 대 들어가. 여러 대 들어갔다가 거꾸로 나와 어려워. 쉽지 않지. 그리고 뭐 해야 돼? 돌려 나와야 돼. 그래서는 안 되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부 뭐 때문에? 소방 때문에 만든 지문이니까 소방차가 들어갔다 막다른 도로 돌아 나오려면 4 갖고는 안 되니까 얼마가? 6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야. 지문 아시겠지? 요거는 빠짐없어 시험에서. 이거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니까 직접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안 나오더라도 이 말은 알고 있어야 돼. 건축법에서는 도로 그럼 무슨 도로? 소방도로하고 원칙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다른 지문을 쉽게 연상할 수가 있어. 다른 지문을. 자, 여러분 책에 체크해 보세요. 원칙하고 자 중요한 건 뭐하고 뭐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너비가 얼마?
동시에 하려면 4 이상 무슨 도로 통과. 근데 다음에 애정도로를 말한다 해서 1번 여러 가지 법 이름 나와. 법 이름은 외울 필요 없어. 대신에 관계법으로 통일하면 되지. 관계법. 그럼 관련된 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관련 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뭐가 고시. 두 번째 허가권자가 그냥 줄여서 허가권자가 위치를 뭐하여 지정하여 뭐하면 공고. 기출문제 보면 이러면 다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알아야. 다음 예외 동그라미 1번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둘째 줄에 지형적 조건이 뭐라고? 급경사 계단식 구조. 그러면 급경사고 계단식이니까 뭐는 안 되고 차량 통행은 안 되고 그래서 사람만 다니니까 4m 줄 필요 없다. 그래서 너비 얼마? 3m 이상이면 된다. 막다른 도로 기준은 길이하고 너비에 따라 정해진 표 나와 있죠. 그때 6m 이상 과로속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런 거는 예외적 개념이니까. 그냥 막다른 도로는 너비만 문제가 출제되면 2, 3, 6m 이상 그래야 돼. 2, 3, 6m 이상. 근데 2m나 3m 이상일 때는 뭐만 되고? 보행만 되고. 6m 이상이 돼야 뭐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여기서부터 좀 다음 주에 갈까요? 그래. 또 너무 오늘 많이 하면 또 지쳐. 여기까지가 좋겠지. 다음 주가 또 한 번 남았죠. 다음 주는 건축법을 하는 데까지 하고 조금 시간 여유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주택법 가장 중요한 저 공급편이 잘 여러분이 안 되거든. 그래서 공급편을 다시 한번 해주던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정리하시고. 요 건축법은 집에 가시면 배운 거는 꼭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 막 이해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 그냥 한번 체크하고 체크된 부분이 뭔가 이렇게 알고만 가도 시험장 가서는 거의 생각나. 그러니까 건축법은 오히려 쉬운 문제는 쉽게 나오니까 너무 쉽게 나와. 또 반대로 대신에 어려운 문제는 딱 여러분 시험장 가잖아. 이거 막 지문 막 안 보는 거 나오잖아. 볼 것도 없어. 그냥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건축법은 두 가지 중 하나야. 아주 쉽던가 아주 어렵던가 두 개로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쉬운 거는 딱 맞추고 틀리는 거는 찍다 보면 찍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나중에 딱 보니까 몇 개 번호가 안 나온 게 있어. 그러면 내리 막 쭉 찍는 거야. 그것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다 번호 피해가 또. 그러니까 기왕이면 한 줄로 쭉 찍는 거 이런 거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실 때 그런 연습하라는 얘기야. 모의고사. 실제 시험장 가서 연습을 해야 그것도 잘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한번 찍어봐. 그러면 답은 거의 다 피해가서 찍어져. 근데 쭉 밀잖아요. 이러면 안 돼. 민다 그러지? 그러면 또 하나 정도는 걸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하셔야 돼. 모의고사 볼 때 그런 연습도 하시라는 이야기야. 실제 가서 연습 못해, 실제는. 그러니까 그런 연습하시고 모의고사 보니까 정리를 하시도록 하세요. 자, 수고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